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관계에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잘하고 인간관계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주변에 마음 맞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인간관계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끊임없이 타인에게 증명하려 애쓴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진정으로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좇는 대신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주변에 잘 보이기 위해 허덕이기 마련이다. 결국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상처받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인정과 칭찬을 통해 일시적인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 불안감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 속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남의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게 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롭다.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과시하며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중요한 관계에 더욱 집중한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간다. 관계의 유효기간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타인의 인정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남에게 나를 증명하려는 노력은 결국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타인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히기 마련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칭찬은 그저 덤이고 비판은 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타인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독립적이고 다른 사람이 없이 혼자만 있어도 자신만으로도 행복하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에게 내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의견에 기대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두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하고 자신에게 더 충실한 삶을 살도록 이끈다. 타인에게 맞추는 자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태도. 이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 남의 감정을 굳이 떠안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의 감정을 과하게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기분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이 처음엔 괜찮아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상대와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든다.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도 지치고 상대방은 나에게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을 내 탓으로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리하여 작은 불화는 커지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고 관계는 더 맑고 간결해진다.
일관성 있는 태도는 상대에게 실망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여진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한다. 그들은 억지로 타인의 마음을 붙잡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편한 사람들과 어울린다. 친구가 많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타인의 감정을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려하는 것이다. 그 이상은 상대방의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선택이 더 자유로워지고 상대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내가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에 따른 결과가 상대의 기분과 다르게 흐른다 해도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처럼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려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착각일 뿐이다. 마음을 지나치게 쓰는 것은 결국 나와 상대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오히려 건강해진다. 그럴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느끼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타인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 한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 순간에는 즐거울 수 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마음속에 남아있던 허전함이 다시 찾아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깊은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임시로 덮어두는 것과 같다. 물론 친구와의 대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사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조차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마음의 평화란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때 얻어진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조언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 나에게 달려 있다.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확고한 결심을 할 때에만 비로소 찾아올 수 있다. 이는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외로움에 대한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 타인이 외로움을 덜어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자기 성찰의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인간관계의 질을 좌우한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감정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로움에 대한 나의 태도다. 남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할 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진정한 해결책이다. 네 번째,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고 혼자 있어도 즐겁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외로운 감정이 들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관계가 그리워서 혹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는 이유로 무작정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될 위험이 크다. 한 번 잘못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내 주변의 인간관계 전체와 나의 삶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이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임금을 알고 싶다면 그 신하를 보고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벗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훌륭한 벗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자신도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들 한다. 그 사람과 어울리는 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성향과 품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 그가 좋은 사람으로 보일 때 그 장점이 나에게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이 보인다면 나 자신도 그와 같은 결점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수양할 때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모이게 되는 법이다. 또한 남의 말을 듣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남이 전하는 이야기는 종종 왜곡되기 마련이다.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본 것이 아닌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판단은 언제든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설령 내가 본 것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다른 이의 말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그들의 시각에서 해석된 것이므로 그 사람의 실제 성격과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남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도 나와는 잘 맞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연은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다시 맺기는 어렵다. 그러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스스로 경험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 5번째, 인맥에 관심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의 질보다는 알고 있는 친구의 숫자에 집착한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크게 의미 없는 경우가 많기에 친구의 숫자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친구가 많을수록 인간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관계가 깊거나 의미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친구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좋은 인간관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인간관계가 숫자로 표현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풍요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인맥이라는 말로 그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닌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가이다. 인간관계는 사람의 수로 측정될 수 없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 관계들이 얕은 이들이 많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가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의 수를 통해 자신의 관계를 평가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질이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가 진정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좋은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친구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 그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나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는 사람들과 나누려 한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그 귀중한 시간을 소중한 사람에게 할애하는 것이 현명하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모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소중한 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락과 얕은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친구와 가족에게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은 행운이며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놓고도 다른 이들과의 얕은 관계를 더 늘리려고 애쓴다. 우리는 이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가족과 진정한 친구를 지키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질에 집중하라. 6번째,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 위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과도한 친절이나 기대가 생기고 이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 친해지는 속도가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은 쉽게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과한 집착은 결국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인간관계 한 수 위인 사람들은 그저 상대방과 자주 만나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작은 시간이 쌓여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든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기대를 낮추고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과정을 즐겨라.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어야지.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7번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남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지 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번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유심히 집중하여 그 사람들의 시선을 알아차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사람의 성격은 모두가 제각각이고 그 사고방식이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남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역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고 이해해주지 못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법이다. 오해받을 일, 억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한결 침착하고 의연한 안정된 내면을 만들 수 있다. 나의 인생은 남이 써주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써나가는 역사이다. 착하게 대할지 아닐지도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한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믿어라. 8번째, 남에게 상처받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면 그 상처를 굳이 안고 살 필요는 없다. 상처란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다. 인간관계는 제한적이고 우리의 시간 역시 유한하다. 그러니 나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과 얽히는 대신 더 나은 사람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삶은 짧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에게 내 시간을 쏟는 것은 그 제한된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상처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에 상처를 입히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히 선을 긋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며 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이유는 없다. 그들에게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의미 있다. 그런 사람들과의 다툼은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대화만을 유지하라. 억지로 다툴 필요도 그들의 논리에 말려들 필요도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에 빠지는 대신 침착하게 대처하고 더 이상의 감정 소모를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대화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이 준 상처를 더 이상 안고 살지 마라. 그런 이들은 내 인생에서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나의 진심을 쏟아라. 진정으로 나를 대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를 해치려는 이들은 단호히 내 삶에서 떼어내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다. 그것을 누구와 함께 나눌지, 누구와 함께하지 않을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9번째, 자신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보통의 좋은 사람일 텐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기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못 알고 있다. 게다가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던 벽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사귀던 어떻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람을 사귈 때는 그냥 사귀면 된다. 깊이 사귀어야 된다던가 얕게 사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인간관계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고 만일 대화가 잘 되면 저절로 깊이 사귀어지는 것일 뿐이다. 내가 깊이 사귀어야겠다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깊이 사귀어지는 경우는 없다. 서로 평범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아서 인간관계에 깊이 들어갈 때가 있고 그로 인해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하고 사귀지 마라. 자꾸 깊이 사귀어야 된다 하고 미리 정해놓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깊이 사귀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의 인간관계에 의심을 갖는 순간 자존감과 자신감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10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당신이 남들과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해서 혹은 당신에게 독특한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거나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것인지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정할 수도 없고 상대방의 기분에만 맞춰져 있는 행동이다. 내가 남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므로 굳이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 심지어 안다는 것도 그저 내 오만한 생각일 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모르는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뿐더러 나에게 악영향만 미치는 행동이다. 만일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그 사람 마음속의 문제고 자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남의 권리에 내가 자꾸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알고 우울해진다. 이건 남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저 한번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돌아보아라. 내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인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인간관계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항상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광